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설적이고 또 적극적인 정치 행보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5선 이상민 전 의원이 향년 6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죠? 이상민 전 의원은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상민 전 의원이 한쪽 마비 증세가 있다는 그 신고를 받고 119에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었고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로 확인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평론가, 그 이전 의원 하면은 사실 소아마비를 딛고 사법시험에 또 여의도 입성, 또 이어서 5선까지 쭉 하신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민 의원을 기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상민 의원의 장애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휠체어에 타고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텐션,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그런 어떤 장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의원이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또 5선 국회의장 하고 싶다 또는 한국의 루스벨트가 되고 싶다. 루스벨트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을 위한 법안을 많이 또 만드셨고 또 2015년도에는 NGO 평가단에 의해서 우수 상임위원 상도 받았어요.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법사위가 워낙에 충돌이 심하잖아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그런데 단 한 번의 정회도 없이 그 법사위원들 양쪽을 다 조율하고 설득해내서 그런 어떤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는 그런 상임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그때 당시에 상도 받으셨어요. 당시 법사위원장 하셨을 당시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치권 또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이전 의원과는 또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인터뷰도 한번 하고 또 인터뷰 이후에 제가 이제 보수당으로 왔을 때 또 방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뵈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꿈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 노래에 대한 어떤 소질이 좀 많다라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 노래도 많이 안다라고 이제 그리고 어떤 노래 음악 얘기를 참 즐겁게 하셨던 분이고 성악가의 꿈을 원래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음대에 가려고 했는데 부친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사실은 부친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노래 부르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실제로 아버지 부친한테 들켜서 좀 매도 맞고 했다는 어떤 이야기도 했는데 굉장히 유쾌해요. 그러니까 진짜 유쾌하셔갖고 어떤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농담도 하고 또 제가 해바라기의 사랑을 부르시는 걸 들었거든요. 실제로 노래 실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악가라는 꿈이 있었지만 이 꿈을 접은 채 또 여의도로 입성한 이상민 전 의원은요. 한국의 루즈벨트가 되겠다 이런 꿈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또 소신 있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 채널A에 나왔을 당시 모습도 한번 보고 오시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할 일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12명의 이제 심리한 대법관들이 중에서 10분인가가 다 파기환송 그 판결에 다 동의를 하고 동의가 아니라 뭐 같은 뜻이죠. 그 나머지 두 분만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명백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사퇴 요구하고 윽박 지르고 이런 사람들의 그 발언은 저는 법률적으로 불법이다. 이남 기자, 워낙 이제 또 원칙이 뚜렷하셨다 보니까 미스터 쓴소리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진영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좀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셨었어요. 여러 가지 추모 글들이 이어졌고 저도 오늘 이 소식 참 마음 아프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먼저 하동훈 전 대표, 이제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때 이상민 전 의원을 영입했던 한 대표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셨다.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추모의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양양자 최고위원 역시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셨는데 고맙다 이러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상민 전 의원이 가장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전시당도 추모의 글을 올렸고 예전에 보면 이종걸 전 원내대표랑도 굉장히 절친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상민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약자를 품에 안고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면서도 당시에도 자, 검수완박은 위헌이다.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과 조금 배치되는 얘기를 했지만 항상 민주당 내에서도 늘 소수였지만 눈치 보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정치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기사의 댓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추모글이 잇따르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또 취재를 할 때 굉장히 또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는 또 어떻게 기억하세요? 정말 지금 유승진 앵커가 얘기한 대로 사실 정치 시그널 저희 2주에 한 번씩 채널A에 오셨고 그 제작진들도 연락해서 추석 지나고 보자. 자, 이번에 다음 주에 국감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최근에도 통화가 됐는데 지금 오늘 안타깝게 이렇게 그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됐는데요. 한 번도 그러니까 찡그린 모습을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 법사위 진행하실 때도 고민하는 모습 봤지만 늘 타협과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모습이었고요. 이거 정치인들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 못하는 속내도 아주 소신 있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고 항상 머리에서 손 흔들면서 아주 기쁘게 그 뒷얘기까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